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엿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맞서서 정부 차원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 이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임기 안에 노사 법치주의를 반드시 확립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평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시멘트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 이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후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국민 브리핑이 잇따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하여야 합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운수 종사자와 운송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모두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네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복귀왕 전 국회의원,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인철 소장님께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강제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어쩌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법이죠. 뭐 아프다고 빠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준수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릅니다. 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멘트 업종뿐 아니라 이제 수출 몰동량을 관리하는 컨테이너 업종까지도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같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일단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 운송 이 거부자에 대해서 첫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일단 굉장히
노동자 의사 무관하게 내려지는 강압적인 강제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발동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네.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하는 경우, 바로 지금 같은 지금 상황이네요. 경우입니다. 예. 또 하나가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자의적 해석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노동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1차적으로는 30일 면허 정지, 또 2차로는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2004년 이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화물 운송 분야에서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2004년에 업무 개시 명령이 화물차 운송사업법에 명시된 이후에 발동된 사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발동됐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기자가 그 취재를 해보니까는 의료법상의 업무 개시 명령은 이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한 3차례 정도 발동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것은 의료법상의 문제인 것이고 의약분업이나 뭐 이럴 때 화물차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됐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이 구체적으로 가령 국정조사나 이럴 때도 증인한테 출석을 통보할 때 통지서가 가야 되고 통지서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주무부사가 국토부입니다. 국토부가 밝힌 이 업무 이 개시 명령 대상자가 시멘트 운송 종사자가 2,500여 명, 그리고 관련 운수 사업자가 209곳이 됩니다. 원장관은 오늘부터 국토공무원 책임자가 직접 바로 현장 조사를 해서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령을 송달받은 이제 운송 사업자가 송달받은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반드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걸 받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이 대부분 개인 사업자예요. 그렇죠. 집에 안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도로상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업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는 경우에는 원장관은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 처벌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명령서를 통지받지 못한 불가피하게 못 받을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사례 저런 사례를 또 다 구별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2,500여 명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 해외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업무를 수입이 적어서 이 기간 동안 다른 알바를 하고 있다. 아니면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다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제외가 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오늘 처음으로 발동됐는데 오늘은 시멘트 운송 차량 처음으로 발동이 됐는데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보니까는 그때그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면서요. 이게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의결을 해야 하는 안건이다. 다음에 컨테이너 분야로 또 업무 개시 명령을 한다? 그럼 다시 국무회의 열어서 또 의결을 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그 각각의 이제 이 업종 품목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한데 특히 그러면 왜 가장 처음이 시멘트였느냐? 사실은 수출입 물동량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만의 입출입 물량도 90% 넘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게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대규모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가 중단되면서 건설업계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정부가 2번에 걸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집값, 서울의 집값, 전세값, 매매값 동시에 역사적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총파업 이후에 시멘트 출고량이 최고 90%까지 줄었고 이러다 보니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의 건설 사업장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그대로 원설 원가
금융 비용으로 전가되고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금 국토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안전운임제 이 문제다.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기로 한 지난 6월의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 당시에 명시적으로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다.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협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어제 예. 처음으로 첫 만남을 했어요. 어디서야 첫 만남?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습니다. 8일 동안의 파업이었고요. 당시 정부 추산 1조 6천억 원의 이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화가 없다가 아마 이제 화물연대 이 노조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한테 땡큐했다가 바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어제 채택을 하고 바로 내일 또 2차 면담이 앞서 있는데 그 사이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 대화, 소통, 타협의 의지를 좀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예정된 이 2차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라.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3년 동안은 일단 안전운임제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할지 안 할지는 그다음에 논의하자. 그렇습니다.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이 일몰제인데 화물연대는 그 일몰제를 이제 아예 폐지해서 적용 품목을 빨리 확대해라. 그리고 오늘 발동한 업무 개시 명령은 철회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 더 논의해야 하니 일단 3년 더 연장합시다. 일몰제를. 그리고 품목 확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할까요? 여기서 너무 간단해요. 쟁점은 단 두 가지입니다. 네. 여기 이 안전운임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계속해서 3년마다 이런 논쟁이 재발할 수 있도록 일몰제로 가져갈 것인가? 근데 이거는 화물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성격입니다.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몰제 대신에 제도화하겠다라는 선에서 기브앤테이크로 하나를 먼저 주고 그럼 화물연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지금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차량만이 아니라 5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 이건 순차적으로 합시다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첫 만남에서조차 원희룡 장관은 품목 확대는 아예 안건 테이블 안에 없다. 그리고 일몰제 연장도 대화에 참석함이 있는 거지 연장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화물연대에서 노조의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노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적인 업무 개시 명령론이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협상하라.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내팽개치고 화물 노동자에게 불리한 운송을 강요하기 위해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업무 개시 명령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상식입니까? 화물연대와 대화는 하지만 협상이 없다는 이런 말장난으로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상을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인철 소장님, 내일 2차 협상이 있을 것 같다고요? 오늘은 일단 아직 협상 얘기는 없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협상 얘기가 있긴 좀 어렵죠. 예. 왜냐하면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강제적으로 발동을 했기 때문에 일단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대상을 찾아가서 그 송달서를 먼저 전달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오늘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내일이라도 추가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화물연대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 어제 보니까 지금은 이게 내 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지 그러지만 바로 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방에는 일부 주소의 경우에는 이제 휘발유 경유가 재고가 바닥이 나서 네. 지금 이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유조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노조원이 한 70에서 80%가량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요. 특히 30일
내일부터는 지하철 노조, 서울 지하철 노조와 다음 달 2일부터는 철도, 이제 기차 노조까지 이제 이런 그 파업에 동참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발이 이제 묶이는 상황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비난이 고스란히 화물연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태를 초래한 정부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협상에서는 적어도 양측이 준비한 플랜 B,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나는 적어도 하나를 양보했다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비난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여기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인철 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분께 또 질문을 드려볼 텐데 말이죠. 이런 파업 상황이 계속돼서 국민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국민들이 화물연대는 왜 또 파업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파업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불편이 장기화되면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파업 상황을 바라볼 때 겪었던 그런 일종의 뭐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국민 불편이 가중되면 그 상황을 관리해야 될 정부의 책임이 또 분명히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무장관인 원희룡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뭐 지금 당장의 어떤 효과적인 해답이 나올 수는 없지만 분명히 물밑 대화는 이어가고 또 협상대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물연대가 사실 연례적으로 파업을 해오면서 지난 뭐 수십 년간 이런 일을 반복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분들은 대체로 물론 그 저임금에 시달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파업보다는 정치 파업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네. 사실상의 정치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막 그런 면에서 또 협상의 여지가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는 않는 걸로 보이지만 화물연대 측에서도 조금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양보를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그 일몰제 3년 연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니까 일단 뭐 그 점에서 좀 수긍을 해달라는 1차적인 정부 측의 요구인 것 같아요. 좀 전향적으로 화물연대도 국민의 불편을 끼치고 있는 이 상황 또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스스로 좀 물러서는 여지를 좀 보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전 전 의원 이야기 들으셨는데 복경 전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화물연대가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화물연대 분들이 다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저분들도 살기 위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노조의 행위가 우리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프레임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수 관련 종사자들의 어떤 그 최소한의 임금 정도는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하나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저는 안전운임제가 보장될 때 무리한 운행, 이를 통한 고속도로상의 대형 사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제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도입했던 것인데 이것이 3년 일몰제를 도입한 것은 그 사이에 좀 더 완숙한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3년 이후에는 좀 나은 결과를 정부와 함께 타협해 보자라는 것이었었는데 우리가 지난 한 6개월 전에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정부와 한 차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몰제가 다가올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어떤 이런 사태였었는데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노사 법치주의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습니다만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때때로는 사용자에게 유리하고 때때로는 또 노동자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그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화물연대에게만 책임을 묻고 무조건 양보해라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할 텐데 아까 이인철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대화는
내일 예정돼 있는데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은 내려놓고 이것은 대화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라 과연 이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일몰법이라는 것 네. 자체가요, 3년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효력이 상실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법의 효력 자체가. 그것은 이 제도가 영구 불변하게 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든 법률이죠. 그것은 그만큼 안전요금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뭐 안전요금제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러면 도로상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느냐라는 걸 검토해보고 이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말 건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3년 한시법으로 둔 것인데, 지금 그 뭐 통계나 어떤 것으로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해서 뭐 특별히 과연 안전운전에 효과적인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결국에는 화물 운임만 올렸지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또 반발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화물연대 측의 또 사정도 있고, 이 제도를 3년 유지해온 어떤 관성, 또 사회적인 어떤 지금 상황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 더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진전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측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품목에도 이것을 제도를 확대해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시멘트 또 컨테이너 트럭도 같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정치투쟁이자 정책투쟁이지, 이것이 노동의 여건을 좀 더 여건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동운동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상 해결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예. 이 시각을 정치 파업으로 바라보면 영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됐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정치투쟁입니까? 저분들은 본인들의 안전과 본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노조에서는 이렇게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3년 전 도입된 이유가 일단 화주와 그리고 운송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으니 우선 3년 동안 도입해놓고 그 사이에 어떤 타협책을 마련해보자라는 취지였어요. 근데 이 3년 동안 마련되지 않은 것은 어쨌든지 간에 정부에서 더 나은 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의 이런 노조의 파업 행위라든지 이런 노사 분규 자체를 노조에게만 일방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경산호위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의 시각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노사 법치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타협과 조정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돼요. 저 말씀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상 법 집행을 앞둔 검찰총장의 언어, 이런 정도의 언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강공세를 펼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노사 법치주의, 일단 이런 거겠죠. 노조든 회사 측이든 법을 어긴다면 정부는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말은 노사 법치주의지만 저 말은 혹시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부분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또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님.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사용주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가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계속 이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입법 조치가 있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또 지금 안전운임제는 사실상 노동자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사실상 개별 사업자인 화물노조, 화물연대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것을
민노총과 함께 해서 정치 파업으로 계속 그 변질되고 또 그것이 지금 민주노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과 함께 결부가 되고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불법행위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최소한의 그 업무 개시 명령으로 시작한 것도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경제위기 상황이고 경제가 거의 그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도 우리 그 노동 현장에서는 사실 대규모 그 노조가 계속적으로 파업을 하면서 불법 행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정치운동과 함께 결부되면서 사실상 그것이 그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그냥 이제 또 협상에 의해서 넘어가고 해서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법치주의의 측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운동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정부 입장도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사 법치주의. 자, 그러면 업무개혁 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여당과 야당들의 이야기,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천억 이상의 손실이 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 위에 때법이 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미명 아래 때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을 볼모로 삼은 불공정 행위다, 이렇게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정의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야말로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화물 노동자들을 볼모로 노조 혐오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가뜩이나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약자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자,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의 이야기. 화물 노동자들을 볼모로 노조 혐오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는 이러한 정치적 저의가, 의도가 있다라고 정의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지현 전 의원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또 그것이 국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끼치고 있을 때 그때 지금 발동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최소한의 행위, 지금 앞에서 이인철 소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실은 건설 현장의 그 위기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 발동을 한 것인데 그것을 뭐 노조 혐오 세력을 결집시킨다 또는 뭐 심지어는 반헌법적인 그런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럼 저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제도가 과연 왜 만들어졌느냐는 것이죠. 정의당의 주장은 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노무현 정부 때 이 업무개시 명령 제도를 만들긴 했지만 역대 정부에서 발동한 적이 없다. 왜 그랬을까를 윤석열 정부는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그동안에 사실 노조의 그 강경투쟁이나 노동운동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민주당 정부는 뭐 민주노총과 거의 궤를 같이 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뭐 그런 조치였을 거고요. 그리고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만큼 어려운 상황에 몰리지 않았었거든요. 다만 이제 국민의 보건이나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그 보건 의료 현장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 사실 있었던 것 제외하고는 뭐 이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황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는 지금 경제 현장에서의 위기 상황은 사실 좀 뭐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직접 느끼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주유소에 기름 떨어지는 건 진짜 처음 봤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팔짱 끼고 있거나 이것을 또 더군다나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일몰법을 법 개정을 해서라도 연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상의 발동을 요구하면서 품목을 전체 확대해라. 또 더 나가서 뭐 다른 요구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연대 파업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걸 정부와 물론 화물연대를 상대해야 되는 다른 상대는 정부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또 국회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입법적 보완을 일찍 했더라면 예. 좋았을 터인데 결국은 이것을 그 협상을 주도하는 그 대상은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이것을 책임지고 하지 못했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초창기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연말까지 어쨌거나 그 품목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3년 연장하는 이런 안들이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전혀 뭐 모른다,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화물연대 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불신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노사 법치주의를 말씀하셨는데 노사 법치를 어기고 있다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이 업무 시행 명령을 내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도 화물연대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제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화물연대를 법을 어기는 집단으로 이렇게 그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업무 개시 명령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대화를 했느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느냐 이런 것들이 전제되고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경제와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노조 당사자들에게 당신들이 좀 피해를 감수하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대화는 계속 이어갑니다. 라는 것들이 전제인데 그 전제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지금의 정부의 어떤 대화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상정 의원이 이렇게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각종 현안에 대해서 모두 다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그 여당도 마찬가지고 지지층을 자극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각종 정치 현안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도 노조 혐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지지층들을 향해서 노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힘들다.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벗으려면 저는 내일 그 대화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이런 성급하게 법적으로 무조건 처벌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위한 노력들을 했다면 저는 정의당의 이런 비판은 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내일 화물연대와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정부 또 화물연대 모두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어느 선에서 우리의 주장, 우리의 요구를 양보할 것인가. 그래서 내일은 꼭 타협점이 찾아지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또 모레도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소식은 자세하게
그때그때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